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도 지난 방송에 이어서 그 오타니 그 초대형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그 7억 달러, 10년간 7억 달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계약이라고 하는 그 이슈의 어떤 그 여파가 사라지기도 전에, 수그러들기도 전에 또 이슈가 하나 또 나왔죠. 뭐냐면 제가 이 제목에 단 것처럼 지불 유예 계약, 그러니까 영어로 뭐 deferral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에 그 샐러리 연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샐러리를 주는 것. 이렇게 지금 LA 다저스와 오타니 선수가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이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 관련된 배경 그 설명, 그리고 왜 다저스와 오타니 선수가 그런 계약을 체결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나름 내피셜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면서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관련된 CBS 스포츠 그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나오죠. 쇼헤이 오타니 컨트랙트 이렇게 해가지고 매시브 6억 8천만 달러 디퍼럴 지불 유예가 됐다. 왜 이것이 오타니와 LA 다저스 측에 이익이 될까? 이렇게 이제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왜 반복되지? 이게 여기 이제 나오죠. unprecedented deferral.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따지면 뭐 유례가 없는 거의 그 미증유예 그런 어떤 지불 유예 계약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아마 그 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쪽에 그 공개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나오죠. 이제 10년간 7억 달러였잖아요. 총 계약이 이제 7억 달러였는데, 그 7억 달러 중에서 6억 8천만 달러를 디퍼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33년까지 계약인데 2034년부터 2043년, 그러니까 계약 기간 그 이후에 2034년부터 2043년까지 6억 8천만 달러를 계약 기간 종료 후에 LA 다저스가 오타니 선수 측에게 지급을 하고요. 계약 기간 중에는 애뉴얼 샐러리로 이제 200만 달러만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7억 달러를 다 이제 지급하는 거 테지만, 그러나 오타니 선수 측 입장에서는 LA 다저스 소속이 아닌,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이 지난 이후에 LA 다저스 측으로부터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죠. 그 7억 달러 중에서 6억 8천만 달러를 이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전례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아마 이게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해서 제가 뭐 관련 계약 자문이라든가 과 관련해서 제가 또 갖고 있었던 그런 그 MLB 유니폼 그 계약서를 갖고 있어서 그걸 한번 봤었습니다. 이런 디퍼럴 계약이 조항이 있었는지 봤었는데 화면에 이제 제가 뭐 선수 이름 그런 건 이제 지웠고요. 여기서 이제 메이저리그 유니폼 플레이어스 컨트랙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조항은 없더라고요. 디퍼럴, 샐러리 디퍼럴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극히 드문 케이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샐러리를 가급적이면 그 계약 기간 중에 이제 받기를 원하는 거죠.
나중에 뭐 사람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물론 이제 디퍼럴 계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선수가 뭐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에 당연히 이제 그 수급권자를 다시 또 자기 뭐 상속인이라든가 뭐 배우자라든가 뭐 자식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정해 놓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 일이 모르는 건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빨리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선수 계약에서는 이런 디퍼럴, 이제 셀러리 디퍼럴 조항이 이제 없었는데, 이제 그 오타니 선수 계약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디퍼럴 지불 유예 계약이 이루어진 그런 배경과 관련해서 요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이제 셀러리 캡이라고 하죠. 셀러리 캡. 그러니까 한 구단당 그 선수에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셀러리 총액에 이제 캡을 씌우는 거죠. 캡을 씌우는 거. 그런 이제 그것을 셀러리 캡이라고 하는데, 미국 4대 프로스포츠, 메이저 4대 프로스포츠, 그러니까 뭐 프로농구, NBA, 그다음에 MLB, 그다음에 NHL,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NFL, 미식축구, 이 4대 프로스포츠 중에서는 그 셀러리 캡이, 그러니까 그 다른 종목, 다른 리그는 다 셀러리 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MLB 프로야구만은 이 셀러리 캡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만. 그러니까 원래 이 셀러리 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팀 간의 어떤 경쟁력, 팀 간의 그런 그 실력을 좀 이렇게 경쟁력 있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에서 도입되고 운영되는 제도인데, 그 미국은 아직까지는 셀러리 캡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거죠. 다만 셀러리 캡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뭐냐, 바로 이제 사치세 제도. 죄송하지만 영어로 좀 써서 럭셔리 텍스라고 하는 사치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MLB는. 근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컴피러티브 밸런스 텍스, 그러니까 어떤 경쟁적인 균형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셀러리 캡은 없지만 그 선수에게 지급되는 셀러리를 일정한 한도를 넘는 구단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전적 페널티를 매기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구단에게 간접적으로 연봉 총액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셀러리 캡과는 다른 거는, 셀러리 캡은 좀 더 이제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CBT, 이제 줄여서 CBT라고 하는데, 이 사치세는 그런 이제 강제 효과는 조금 덜한 거죠. 돈 많은 구단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사치세 그냥 내면 되는 거니까. 예. 하지만 이제 다만 예.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제한하는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이 MLB가 이제 그런 이제 사치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매해년마다 그 사치세를 매기는 그 기준이 이제 달라지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4년, 그래서 내년 시즌에는 그 CBT 스레스 홀드 페이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치세가 적용되는 그 기준 금액이 2024년 같은 경우는 2억 3,700만 달러라고 합니다. 2억 3,700만 달러. 그래서 요거를 넘는 첫 해에는 이제 20%의 이제 금전적인 페널티가 이제 주어지는 거고, 두 번째 해에는 30%, 세 번째 해에는 50%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치세에 어떻게 이것을 좀 뭐 회피한다고 그럴까? 이것을 약간 이제 적용을 받지 않게 이제 그런 지불 유예, 디퍼럴 계약, 이런 지불 유예 계약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전에도 몇 선수가 이걸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은 이게 그 CBA, 그러니까 콜렉티브 바기닝 어그리먼트라고 4년 내지 5년마다 그 선수 노조하고 MLB에서 단체 협약을 맺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단 이 디퍼럴 계약, 그러니까 지불 유예 계약을 일단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정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만약에 그 CBA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못할 텐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그 CBA 중에 그 관련된 조항인데, 디퍼드 컴펜세이션 해가지고 이런 디퍼드 컴펜세이션 또는 그런 토탈 컴펜세이션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 계약에서 자유롭게 선수와 구단이 합의해서 체결하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CBA에서 특별히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LA 다저스와 오타니 선수 측에서 이제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LA 다저스 측에는 이제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이제 당연히 이 오타니 선수 이제 7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7천만 달러가 되는 거죠, 한 해.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가 거의 아까 2억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가 거의 뭐 정말 3분의 1을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LA 다저스 입장에서는 선수 샐러리에 대한 운용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지불 유예 계약을 체결하면 200만 달러만 지불하는 거니까, 계약 기간 중에 연간 그 나머지에 대한 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수를 추가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언론 보도 보니까 다른 뭐 또 아주 지금 FA로 나와 있는 일본 선수도 그렇고 그런 그 좋은 선수를 또 추가 영입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오타니 선수 측에서도 이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오타니 선수는 이 샐러리 200만 달러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껌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한테는 뭐 껌값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200만 달러밖에 못 받지만 샐러리는 이 디퍼럴 계약으로 인해서. 그러나 오타니 선수가 이런 샐러리 외에 오프필드, 그러니까 뭐 광고라든가 또는 스폰서십이라든가 또는 IP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소 5천만 달러를 한 해 5천만 달러를 이제 벌어들일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뭐 샐러리 뭐 당장 그 7천만 달러 다 안 받고 200만 달러만 받아도 뭐 사는 데는 뭐 지장이 없죠. 예.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디퍼럴 계약 하는 것도 뭐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올 6월 경에 그 오타니 선수 그 스폰서 그 리스트를 쭉 한 건데 13개나 됩니다. 13개. 6월 달 현재 13개나 됩니다. 13개. 예. 최근에 이제 뉴 발란스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지금 오타니 선수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것이 그 CAA, 뭐 거대 그 국제적인 그런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에이전트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라고요. 뭐 세계적인 뭐 야구뿐만 아니라 뭐 미식축구, 축구,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수들은 다 클라이언트로 데리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제 이 오타니 선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디퍼럴 컨트랙트 지불 유예 계약도 아마 CA에서도 하나의 또 묘수로서 이렇게 생각해 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 샐러리를 키우면서 LA 다저스 측에 야, 뭐 너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금액 뭐 다 주지 말고 이제 나중에 줘도 상관없어, 이제 이렇게 제안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이런 수익을 얻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이런 지불 유예 계약을 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그 관련된 기사에 보면 이 오타니 선수 지불 유예 계약에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불을 유예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예한 기간만큼의 이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니까 지급하지 않는 이 무이자 디퍼럴 지불 유예 계약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CAA가 아마 오타니 선수 측에 그런 LA 다저스가 오타니 선수 영입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에 그 일정 비율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요거는 제 내피셜이고요. 뭐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타니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LA 다저스가 뭐 광고를 더 추가적으로 수주를 하고, 스폰서도 또 하고, 또 그다음에 중개권 계약이 또 가격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입장권 그 수익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또 유니폼 판매가 또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럼 거기 중에 일정 부분을 이제 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뭐 그렇게 가능성 있는 얘기고요. 왜?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지불 유예된 거, 이거 세금 부분, 이거 구단이 좀 너희들이 조금 부담 좀 해줘라. 뭐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또 합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 측에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오프 필드, 그러니까 경기 외적으로 뭐 광고라든가 스폰서십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IP라든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서전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거에다가 이제 셀러리까지 만약에 예정대로 뭐 7천만 달러를 이렇게 받으면 그 세금, 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 측에서는 6,800만 달러를 연간 받지 않음으로 해서 그 부분만큼은 이제 소득세가 이제 절감이 될 텐데, 나중에 받게 되면 어차피 또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너희 구단들이 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줘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거의 그런 케이스가 없었던 지불 유예 계약, 디퍼럴 컨트랙트, 이 LA 다저스와 오타니 선수가 체결한 그 계약 중에 거의 많은 약 7억 달러, 총액 7억 달러 중에서 6억 8천만 달러를 계약 기간 이후에 받기로 하는 그 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배경과 그다음에 또 내피셜 부분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